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고 싶은 평범하길 거부하는 이상한 청년들, 지금의 현실보다 더 나은 이상을 꿈꾸는 이상한 청년들, 그런 이상한 청년들의 고급진 상식,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1화분을 하고 지금 이제 2화분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각자 자기소개 돌아가면서 먼저 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짧게라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네. 뭐 박사원부터 자기소개 아직 하시죠. 어색해. 저는 아직도 학교 주의를 맴돌고 있는 오늘 이제 졸업 논문 관련돼서 교수님을 만난 박사원이라고 와, 합니다. 와, 빨리 학교를 떠나야지. 졸업 논문이라니 완전 부러워요. 저는 저번에 이분들이 뭐 하나 관찰하고 간 보러 온 나황제인데요. 여전히 아직 좀 더 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부족해가지고 조금만 더. 제가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럼 네. 저희가 오늘은 간을 보는 거로. 저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막 목이 아프고 막 콧물 나고 머리 아프고 완전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잠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시험 기간에 찌들어 살고 있는 대학생 이PD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창작하는 아티스트 김 작가라고 합니다. 네, 이 PD님 어떻게 지냈어요? 일주일 정도. 저는 이제 시험 기간이 저희 외대가 조금 빨라요. 제가 한국외대 재학 중인데 외대가 좀 빨라가지고 이제 리포트 쓰고 발표 끝나고 막 이러니까 약간 시험도 안 쳤는데 번아웃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F를 맞으면 되는 이제 최근에 하는 모임이 막 늘어나서 조금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하니까 되게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네요. 열심히 살고 계시는군요. 네, 이번에 팟캐스트 막 출연했다고 자랑하니까 다들 이제 좀 들어주는 것 같은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저는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시청자에서 이제 내가 이걸 생산하는 사람이 되니까 되게 좀 더 애정이 생겼나요? 애정이 생기는? 그리고 다른 팟캐스트를 들을 때 이제 뭔가 이거 어떻게 편집했는지 막 보여. 그리고 이 출연자들은 나랑 다르게 진짜 말을 잘하는 거였구나. 나는 이 사람이 어눌하다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나황재 씨는 감기 외에는 뭐 새로운 게 없나요? 감기 외에는 저는 뭐 그냥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서 영화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그런 식이죠. 무덤덤하게. 열심히 사는 이 PD와 무덤덤하게 사는 나황제군요. 나황재. 황제답게 사시는군요. 그런가? 부러워. 그런가? 박사원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되게 이거 아니 이거 맞죠? 우리 이 이상한 청년들의 고급진 상식 이거 순위에 목매면서 언제 오르나 말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오늘 순위를 확인했을 때 또 괜찮나 보다 생각보다 괜찮나 보다 하면서 좋아라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걱정 반 불안 반 좋아라 하면서 프로필 사진 바꾼 막 여고생 같은 느낌인가요? 계속 보고 완전 장난 아니었습니다. 계속 막 좋아요 그 몇 개지? 팟캐스트 iOS 그니까 애플폰 팟캐스트에도 올리고 있는데 이게 거긴 제출하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핸드폰을 왜 안 떠? 막 이러고 있고. 훌륭하십니다. 김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이것저것 하면서 지냈는데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무한도전을 봤어요. 저번에 이제 정치가 예능으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번에 무한도전 편이 국민의원, 국민내각 편이었는데 네, 재밌게 봤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사실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역시 무한도전은 뭔가 감동 코드와 웃음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계가 예능이니까. 없다라기보다는 저는 무한도전 그 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사회는 무한도전이 모든 걸 다 하는가? 아, 저 죄송한데 네. 그냥 내용을 몰라가지고 무한도전에서 이번에 뭐 했는지 조금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무한도전에서 이제 국민의원, 국민내각이라는 제목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싶은 네. 이제 시민들, 네. 국민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그 중에서 200명의 시민들을 뽑아서 무한도전 멤버들과 그다음 국회의원들 5명과 같이 이런 법을 내고 싶어요. 왜 이런 법을 내고 싶나요?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었고 저번 편에서 이제 우리 청년층이랑 맞닿아 있는 일자리 얘기나 노동 이야기나 이런 게 주제여가지고 뭐 열정페이나 뭐, 저는 클립 영상을 네. 봤는데 뭐 하루 22시간 일했던 여자분 클립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예. 네, 그거 보고 나도 취업하면 22시간이나 막 일하면서 경력 쌓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 디자인 쪽이 원래 또 그게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 쪽. 일러 하시는 그렇구나. 분이라고. 네. 그 어디지? 넷마블 회사 그거 사망한 걸로 유명했던 거기가 프로그래머가 1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월화수목금토일 다 나와서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해가지고 해서 1년 일하고 딱 하루 휴가 받아가지고 찜질방 가서 자다가 과로사 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더라고. 근데 저는 국민내각 보면서 느낀 게 참 재밌기도 재밌는데 그 MBC 여기 MBC에서 가장 교양을 하는 프로그램은 역시나 무한도전이구나. MBC 뉴스보다 나은데 뭐 이런 느낌. 어쨌든 저 재밌게 봤어요. 무한도전이 말 그대로 국민 예능이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본 프로그램인데 이 정치라는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번에 시도를 해본 거잖아요. 무한도전 이것도 되는구나. 저는 항상 유재석 씨 볼 때마다 되게 정치적 발언을 꺼려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류의 뭐라고 하죠? 정치적인 사안과 뭐 연결된 드립 막 이런 게 나오면은 약간 왜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얼버무리고 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참여했다는 게 좀 재밌네요. 무한도전이 최근에 쉬고 나왔지 않나요? 예. 7주 쉬고 나와서 한 게 그거였는데 근데 뭐 딱 그 작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유재석 씨도 방송에 나와서 약간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작년에 그 뭐지? 시상식에서 대상 받고 나서 뭐 이번 올 한 해는 뭐 힘들었는데 조금 더 뭐 꽃길만 걷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약간 유재석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정치적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해서 또 주목을 받았죠. 사실 뭐 정치적인 얘기라고 하기에는 되게 열린 얘기였지만 어쨌든 뭐 유재석이 그런 얘기를 하다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딴소리 오래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재밌어. 유재석 씨 캐릭터랑 진짜 반대되는 게 유병재 씨 맞나요? 그분 되게 유병재 아닌가요? 유병재는 맞는데 유병재 씨가 유재석이랑 반대되는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코미디언 다르잖아요. 급이 네. 근데 코미디언이라는 그냥 분류로 봤을 때 되게 김구라 아닌가요? 김구라. 그런 블랙 코미디? 근데 김구라 씨는 본인 의견을 밝히기보다 그냥 다 모두 까기 막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완전 유재석이랑 반대 아니에요? 그런가? 유재석은 모두 수용한다면 김구라는 모두 까기. 그래서 되게 그런 정치 참여적 발언을 많이 하는 코미디언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되게 미국 프로그램 보면은 진짜 그런 거 많이 까잖아요. 특히 코난도 네. 코난 재밌죠. 네, 코난 진짜 재밌는데 그런 토크쇼 볼 때마다 되게 부러웠어요. 저런 게 가능하네 막 이런. 근데 미국은 그 스탠딩 코미디 자체가 걔네들은 우리나라는 사실 스탠딩 코미디에서 버라이어티로 많이 넘어왔는데 걔는 여전히 스탠딩 코미디가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탠딩 코미디 자체가 걔네는 정치 풍자나 이런 게 없으면 그런 거 아니면 진짜 완전 자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걔네 스탠딩 코미디 중에 웃긴 거 진짜 많잖아요. 돌아갈까요? 주제를 얘기해 볼까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예능이 많아지길
기대하는 것으로 근황 토크를 마무리하고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교훈이 있었어. 네, 교훈 의미를 부여해야죠. 급교훈. 네, 훈훈하게. 오늘의 주제는 다크나이트와 법 밖의 정의라고 정했습니다. 이 정한되는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요.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백만 촛불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백만 촛불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백만 촛불을 외국에서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100만 명이 모였는데 사고 하나 큰 것 없이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가 있을까? 정말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기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10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100만 명의 사고에 뭔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뭔가 제한돼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일종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스스로 100만 명이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을 모두가 넘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저도 갔었는데 딱 사람들 10시만 되면 그 많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쫙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이거 좀 무섭다. 사실 그 이후에 남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비해 되게 적은 인원들이 남았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아 참 이게 잘 좋은 말로 하면 잘 법을 따르는 건데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노예도 아닌 게 뭘 이렇게 잘 따라? 말하면서 어쩜 이렇게 착한 어린이들이야? 말하면서 저는 그거 보면서 100만 명이나 모였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차이를 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이번 집회에 나왔지만 나는 운동권인 대학생은 아니야. 운동권인 대학생들은 좀 위험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 이후에 남아있으면 불법 집회니까 난 10시까지만 하고 갈래. 이런 친구들도 많았고 그러고 보면은 그 안에서 뭔가 통일된 게 있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되게 개인주의적인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의제가 있지만 사실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그냥 하나에 합의한 것 뿐이지 그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위라는 방법에 그 동의하는 정도는 완전 달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항재 씨는 어땠어요? 지금 100만 명이 모여도 위법이 없는 그런 평화적 시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뭔가 그 이야기는 뭐 공권력에 대한 그런 물리적 폭력만 없었다는 얘기지 사실 그 안에서 뭔가 성추행 같은 사건이랑 이런 것들 많이 생긴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폭력적인 면도 확실히 있지 않았나. 근데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하는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약간 네, 그래서 다뤘던 것 같고 덮어버리는 경향성이 좀 있죠. 진짜 그거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뭔가 대의를 위해서 뭔가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라서 되게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사가 사실 인터넷에서 이제 유포는 되게 많이 됐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피해 사실이 있다 그렇게 해놓고 뭔가 예방이나 그런 강구되는 대책 같은 거 없었고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주류 언론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고 그걸 보면 되게 이걸 일부러 배제한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좀 불쾌하더라고요. 이게 집회 시위라는 것은 일종의 정치 문화인 건데 이 정치적 요구들이 분출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의 제한, 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분출되지 못하니까 그 내부에서 뭔가 다른 어둠의 영역의 폭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분출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그건 또 은폐되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크나이트가 생각났던 이유는 상징적으로 제가 촛불 집회에서 생각해 본 거는 경찰이 세운 차벽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법이라는 선이 상징적으로 차벽이라고 저는 느껴졌는데 이런 선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 이게
뭔가 정의로운 행위에서 비롯된 거라면 그게 용인될 수 있는가, 용납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풀어보고 싶었는데 대표적인 우리가 쉽게 접한 정의를 위해서 선을 넘는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저는 히어로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속에 나오는 히어로들은 대부분이 다 법을 어깁니다. 그렇죠. 네. 뭐다 건물 그런가? 아니 그 악당을 잡으면서 건물을 엄청나게 부숴야 악당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그거 다 기물 파손 아닌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아닐까요? 아이언맨이라면 돈으로 주지 않을까요? 물을 돈이 수 많은데. 있어. 아 스파이더맨 안 되겠네요. 스파이더맨은 건물을 부시지 않아요. 아 그렇죠. 건물이 있어야 날 수 있으니까. 그 어. 누구지? 배트맨도 부셔도 다 자기 돈으로 줄 수 건물이다. 있어요. 그 부시는 건물의 50%는 내 건물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아 진짜 거미줄 컨셉이 그런 거였나? 이게 자본주의적 고려가 들어갔는지. 근데 어쨌든 이제 네. 다크나이트에서도 배트맨이 대표적인 범법자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영화 자체에서 다른 히어로물에서는 히어로를 규제하는 내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다른 히어로물에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 히어로가 가진 압도적인 힘, 물리적인 힘에 대한 대중적 공포가 그런 걸 만들어낸다면 다크나이트에서 나온 배트맨은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과연 개인이 법을 어겨가면서 자경단처럼 악당들을 벌을 주는 것이 옳은 행위인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크나이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크나이트 영화 이야기를 해보면서 뭐 꼭 법에 관해서만 한정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단어를 붙인 것 자체가 정말 법만 다루자 이게 아니라 뭔가 사회화된 정의라고 해야 되나? 법적으로 기능하는 우리 사회에서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질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질서 밖에서 정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질서를 어기는 네.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크나이트 다들 보셨나요? 전 봤습니다. 네, 봤어요. 저는 네. 최근에 보지는 못했고 한 2번 정도 봤어요. DVD로 한번 보고 제가 중학교 때 한번 봤고 예. 저는 이 논란 영화를 좋아해서 잘 만든 상업 영화의 저는 대표적인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크나이트뿐만이 아니라 다크나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혹시 뭐 최근에 보셨으면은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 저는 그 원래 조커가 시한폭탄 이렇게 두 부류한테 시민 부류랑 그 범죄자 집단의 부류에게 시한폭탄 이걸 주면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저쪽을 터트려야 니들이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조커는 스스로 터질 거라고 늘 예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안 터지긴 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막 배트맨이랑 둘이 대화를 나눈 장면이 가장 인상 깊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비덴트 맞나요? 네. 그 변호사가 그 하비덴트가 동전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동전이 이게 같은 면의 동전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양면이 같은 동전이잖아요. 네. 항상 100% 오, 나 지금 알았어. 아 진짜요? 자기가 뭐야? 던지는 동전은 그거죠. 네, 돌려봐가지고 본인이 지금. 던지는 아. 동전을 우는 스스로 만든다. 네, 그래가지고 양면이 같은 거 저 몰랐어요. 저 최근에 자료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아 그랬구나. 쓰레기 새끼는 아 저는 근데 그래서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면서 아 그랬구나. 이걸 왜 자꾸 던지지 했는데 근데 투페이스가 되고 나서 던지는 거는 한쪽 면이 타버렸기 때문에 그쵸. 네, 앞면과 뒷면이 50% 확률로 나오는. 예전에는 되게 그거 보면서 느끼해 막 이러면서 봤는데 하비덴트가 좀 느끼하게 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캐스팅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논란이 하비덴트를 그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는 그럴 수가. 전형적인 미국인스럽다. 아. 미국인처럼 생겼다. 아, 하비덴트가 그러니까 논란이 하비덴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미국의 얼굴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회 얼굴. 미국 사회 얼굴이 잘생긴 백인 남성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 같아요. 일부러. 아 일부러. 예, 그래서 그
하비덴트를 가운데 두고 배트맨과 조커가 줄다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두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나항재님, 저요? 네, 다크나이트 어땠나요? 다크나이트 너무 남성 중심 영화 같았어. 전형적인 맞지. 뭔가 남성 영웅 서사 같고 그래서 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거 다루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사랑하는 여자 죽여서 막 남자를 폭주하고 막 이런 거 그렇죠. 그게 네. 제일 전형적이죠. 와. 너무 할리우드. 그냥 소모적이잖아요. 여자는 그런 식으로 아. 좀 쓰이는 게 있고 그 여배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아가지고 너무 슬펐는데. 왜요? 배역이 바뀐 거예요. 배역이 바뀌었는데. KT 홈즈에서 어. 바뀌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한참 인터넷 짤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 그 여배우가 사실 KT 홈즈에 비해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좀 얼굴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나 봐요. 걔를 이제 조커가 이쁜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보면서 저 여배우 보고 이쁜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조커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는 짤이 돌아다녀서 저 배우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별걸 다 그렇게 그런- 난리네요. 그런 게 있었죠. 저도 네. 보면서 저도 이건 봤습니다. 너무한데 막 이랬거든요. 어.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한때 제 인터넷에 짤로 음. 다크나이트 영화에서 사실상 나오는 여배우는 그 레이첼 도스 역할을 하는 그 배우밖에 없는데 조연들 빼고 네. 근데 그 배우가 그 캐릭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거나 브루스 웨인이거나 둘 중에 두 가지 정체성을 다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브루스 웨인의 정체성을 담당하기 위해 있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할만이 그렇게 대상화시킨 거죠. 그 여성을 전형적이잖아요. 남성에게 연애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으로서가 그런 걸로만 대상화되어 있고 투영된 여성을 그렇게 보여진 게 아닌가. 뭐 논란도 고민해보지 못한 걸까요? 근데 너무 그냥 장르 자체가 이미 마초적인 걸 좀 전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배트맨 들어요. 시리즈 그 만화 시리즈를 보면 또 뭐 더 심하니까 만화 시리즈는 정말 헐막 뭐 이래 막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트맨이 원체 정말 오래된 미국 만화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거의 슈퍼맨 이후에 이제 나온 거의 DC에서 히트한 정말 최고의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 나온 시대를 보면 미국이 지금도 엄청나게 남성 그런 우월적인 시선이 강했는데 그 옛날에 나왔으니 그 만화가 담고 있는 애초의 시선 자체가 되게 남성게 강했죠. 그리고 저는 그 알프레드의 네.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마스터 웨인을 향한 그 배려 헌신. 약간 저는 그거 보면서 느낌이 약간 프로도와 샘을 보는 느낌. 저 둘의 관계는 수상한데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알프레도가 브루스 웨인을 흠모하고 있다. 그거 뭐냐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 웨인이 뭐 나를 포기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던가. 그러면은 네버라고 대답을 했던가?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대답했던가? 그렇게 대답하는 네, 엄청난 사실상의 브로맨스 영화. 사람.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설정이지 않나. 네, 이런 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배트맨이 가능했을까 사실. 어. 이런 조력자가 없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돈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 배트맨이 이제 다크나이트 말고 최근에 이제 저스티스 리그에서 그걸 안 그 봤어요. 영화에서 이제 예고편이 나왔어요. 아직 영화가 안 나고 예고편만 공개했는데 거기에 이제 플래시라는 다른 히어로가 배트맨에게 어떤 슈퍼를 가졌냐고 물어보니 슈퍼파워가 어떤 거예요? 물어봤는데 그 브루스 웨인이 돈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난 돈이란 슈퍼파워를 가졌어라는 정말 진짜 부럽다.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를 돈이지. 가지고 있죠. 정말 미국스럽네요. 네, 저는 다크나이트 영화를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좀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다크나이트의 주제의식은 논란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정의는 고결하지 않다. 그러나 고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제가 보는 포인트였어요. 이 배트맨이 마지막에 하비덴트가 죽고 나서 이제 고든이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때론 진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진실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배트맨이 감청 장치도 사용하고
조커를 잡기 위해서 굉장한 범죄를 하는 거죠. 이 범죄라는 그러니까 법을 넘어서는 걸 떠나서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비덴트가 저지른 그런 범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이런 사실은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정의가 이겼다라고 포장을 하는 건데 원래 진실만 얘기하면 조커가 이긴 거니까 그렇죠. 이게 정의를 사회에서 세우는 데 있어서 고결함 진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진실인 것처럼 대중들을 믿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뭐 고담시 약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느낌으로 만든 것 같던데 완전 그 다 마약하고 막 갱들이 하고 그 고든이 맞죠? 그 경찰. 네. 네네네. 그 사람은 아예 자기가 경찰인데 경찰을 못 믿고 교도관도 못 믿고 약간 그런 식의 묘사를 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약간 생각해 보면 좀 약간 성경스러운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구세주 약간 저는 영웅을 보면 약간 구세주라고 구세주를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별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히어로물 자체가 이미 신화적 구조를 항상 답습하잖아요. 뭐 조력자를 만나고 그걸 극복하면서 더 나은 영웅이 되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장르 자체가 조금 다르게 보는데 그러니까 기타 다른 히어로물이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히어로라면 뭐 그런 과정 힘든 과정이 중간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대중들이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스파이더맨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고 뭔가 이런 히어로가 아니라 다크나이트에서 표현된 배트맨은 대중들이 외면하는 대중들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 우리는 그 작품 밖에 있기 때문에 배트맨을 응원하는 거지 사실 그 작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트맨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만 나오지 사람들이 배트맨을 지켜준다거나 같은 편이라거나 이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작품 밖에서만 히어로인 거죠. 배트맨은. 이런 걸 봤을 때 좀 다른 히어로물보다는 좀 더 리얼?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우리끼리 다크나이트 소감 이야기를 했는데 다크나이트를 대부분은 보셨을 것 같은데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흥행한 영화니까 안 보셨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보시는 것도 네.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미 보시면 막 좋죠. 스포일러를 막 해버린 거 아닌가요? 원래 영웅 영화는 때려 부수는 거 보려고 보는 건데 뭐. 돈을 어떻게 때려부었나를 그러니까. 보러 가는 거죠. 특히 논란은 쓸데없는 거에 돈 때려박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조커가 터트리는 병원도 진짜 건물 터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요? 그래서 그 한 번 터트리면은 또 재촬영하려면 새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세우거나. 그러니까 그 조커를 연기하는 배우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과 리허설을 했다고. 한 번 촬영할 때 끝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불쌍한 기스레죠. 고통만 받다가. 너무 슬퍼요. 그 병원은 실제로 이제 부실 계획이었던 병원을 사서 촬영을 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했고 뭐 논란은 그거 말고도 유명한 거 많잖아요. 그 인셉션도 실제로 다 굴린 거였고. 그리고 그 세트 만들어 네. 조셉 고든 레비스가 네, 그 그것도 하는 실제 우리는 사람이 대충 찍고 CG로 굴렸겠지 했는데 그거 찍은 영상을 보면 그게 정말로 굴러가고 있고 안에서 걔가 이렇게 띠글띠글 구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액션 씬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하여튼. 무슨 야구장도 폭파시키고 그러지 않았나요? 라이즈였나요? 그게? 라이즈에서 이제 럭비 미식 축구 그걸 하는 경기장을 폭파시켰죠. 그거 좀 돌려봐가지고 제가. 네. 저는 그냥 기억이. 예고편만 봤는데 그게 진짜 폭파시킨 거야 이러길래 와 어떻게 뛰는 아마 거지?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 다크나이트 아닌가? 그걸 안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아. 논란도 그렇고 뭐 제작사도 그렇고 다크나이트 찍을 당시에 전 세계 4대밖에 없는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은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부서졌대요. 헐. 그 인터스텔라에 나온 옥수수밭도 실제로 옥수수 다 심은 다음에 실제로 태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거 되게 쓸데없는 장면인데 저걸 뭘 굳이 막 이랬는데. 자본주의의 힘이죠. 돈이 자본주의는 많은. 위대하다. 너무 딴 데로 생각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크나이트에 대해서 간략히만 그냥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배트맨이라는 히어로가 있는 건데 이 고담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까 박사원이 얘기했지만 고담시는 정말 부패의 온상. 사회 질서가 존재하지만 이 질서가 제 기능을 전혀 못하는, 뭔가 갱들이 넘쳐나고 막 마약을 다 팔고, 근데 경찰이랑 모든 고위 공무원들이 다 한패인,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 뇌물 받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아마 제 기억으로 그 고담시 경찰 중에 뇌물을 안 받는 경찰은 고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거기서 표현되는 거는. 그래서 고든도 배트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는 뇌물을 받지 않는 거에만 양심의 위안을 삼아서 경찰을 하는 그런 캐릭터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배트맨이 나타나서 범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부잣집 외동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고아가 나타나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경단처럼 뭐 스스로 악을 징벌하는 행동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예, 비싼 취미. 아주 비싼 집. 아주 비싼 취미. 이 아주 비싼 취미를 짐 고든이라는 양심적인 경찰이 협업을 하면서, 뭐 공식적으로는 배트맨을 잡아야 하지만 범법자이기 때문에 뭐 잡는 신용도 그냥 신용을 신용한다고 해야 되나? 거의 하지도 않고 배트맨과 공조해서 수사를 하죠. 범죄자를 잡고. 이런 상태에서 하비덴트라는 신임 검사가 등장합니다. 다크나이트는 그 신임 검사가 등장하는 걸로 영화가 시작되는 건데,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고 내사과에 있었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기 동료들을 뭐 뇌물 받으면 바로바로 기소하고 처벌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혼자 막 정의감에 불타는 스타 검사로 나오죠. 이 세 명이 조커라는 정말 혼돈과 혼란의 상징인, 아무것도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되지도 않는, 스스로도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는 이런 미치광이 사이코패스 테러범을 잡기 위해서 이 세 명이 공조해서 조커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인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조커가 배트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술수를 쓰는데, 뭐 대중들이 배반한다거나 뭔가 배트맨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하비덴트는 이제 중반부가 넘어가면 타락하게 되죠. 이 하비덴트를 타락 백기사라고 표현되는데, 합법적인 질서 내에서 범죄자를 잡고자 하는 정의로운 이 대상을 조커는 타락시키려고 하고 배트맨은 지키려고 하는데, 이 싸움에서 조커가 이기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 전체 영화의 큰 줄거리 틀이지 않나. 네. 제가 빼먹은 건 없죠? 궁금하시면 네. 영화를 보시는 걸로. 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정도면 훨씬 우리 더, 돈 받아야 네. 되는 거 아니야? 스포일러를 하고 돈을 받는 건가요? 안 되겠다. 조용히 있어야겠구만. 그러면 김 작가님은 이걸 주제로 정하실 때 어떤 걸 질문하고 싶었나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흔히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다라고, 법 이꼬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대다수가. 근데 이 히어로물 영화를 볼 때는 그 경향을 뭔가 잊어먹는 건지 다 지워버리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고 막 응원하고 막 좋아하고 열광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일종의 모순과 이런 제가 느끼는 나 혼자만의 배신감? 내가 법을 어기고 싶을 땐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배트맨은 과연- 좋아하면서 배트맨만큼 돈이 많으시던가. 이 법을 어기는 것은 꼭 잘못된 것인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법을 어길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법 이꼬르 정의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법 이꼬르 정의입니까? 근데 이거 너무 쉬운 질문 같은 게, 법이랑 정의는 다르죠. 맞아. 그냥 정의라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이제 현실과 이상은 괴리가 있듯이 법이랑 정의도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쁜 놈은 반드시 처벌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느려 보이잖아요. 그런 느림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사실 영화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지점이 아닌가. 저 악당들을 법적인 방법으로 처벌하진 않았지만 바로 즉결 처분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결해서 개인이 어떤
어떻게 보면 린치죠. 그냥 개인의 폭력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폭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잖아요. 막 때려 잡았는데 아니면 어떡해. 악당인 줄 알고 조커인 줄 알고 잡았는데 조커 알고 보니까 이상한 애가 아니었어. 아, 그러니까 배트맨 같은 경우에 그런 건데 그런 게 현실에서 힘드니까 그걸 보고 재밌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법을 못 어기니까 법을 어기는 영웅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내가 막 뭐 예를 들면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내가 최순실을 때려잡고 싶지만 그걸 하면 나는 감옥에 끌려 들어가니까 누군가 나서서 쟤를 때려준다면 난 참 좋아할 텐데 뭐 이런 마인드를 보는 거 아니지 않나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응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을 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현실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현실에서는 와야 자기가 열광하는 대상이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할 수 있는 대상은 영웅같이 비범한 아, 나와는 다른 인물인데 우리가 하면 저 새끼 나보다도 못하는데 지가 뭔데 저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내가 너무 비관적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영웅이 아니라서 사람이 뭐 영웅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네. 같은 세대에 사는 동안에는 제 생각에는 그쵸. 아까 최순실 얘기하셨지만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최순실이 이제 구속되고 나서 다음 날인가 이제 어떤 분이 포크레인이었나? 그리고 이제 검찰청에 아. 돌진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분이 왜 그랬냐고 이제 물어보는 인터뷰를 봤는데 어제 방송을 보니까 최순실이 죽을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죽이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엄청 통쾌했는데 사실 저만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사실 그 행위 자체가 뭔가 영웅적인 행위로 뭐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아 그쵸. 네, 아무리 사람들이 최순실이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검은색 쫄쫄이 입고 가셨어야 했어. 너무 평범하게 입고 가서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바지 위에 팬티 입는다거나 뭐 이런 짓을 했었어야 돼. 스판덱스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실패했군요. 차도 포크레인 말고 배트맨이 차고 다니는 그런 차를 끌고 갔어야 되나요? 네. 그런가? 네. 벌써 설득당하시네. 네. 어떡해. 법 이꼬르 정의. 나왕재 어떻게 생각해요? 법과 정의. 뭐 법이 정의는 아니고 법은 뭐 정의를 위한 수단인 거는 맞는 얘긴데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법치라는 게 가능한 네. 건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 그런 뭔가 사적인 복수 없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게 가능한가? 왜냐면 이제 배트맨은 자기가 이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작용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사람은 뭐 죽이지는 않지만 물리적 폭력을 활용하는 거고. 근데 법으로 잘 굴러가는 사회를 만들자 하면서 이제 배트맨이 법을 위반하고 사회 악에 개입을 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이런 초법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이런 혼란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고 언제고 이런 존재가 없으면 다시 혼란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면 근본적인 법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계속 이런 영웅이 필요한 거야 그럼? 그러니까 저는 이 배트맨은 영화에서는 개인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꼭 개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비슷한 경우가.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특성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히어로들은 보통 자경단의 역할을 하지 않고 보통 의적이죠. 아, 네. 범죄자들을 잡는데 그 범죄자가 뭔가 치안적인 이런 게 아니라 지배 권력에 저항하는 형태가 이제 우리나라의 히어로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그런 쪽에 좀 더 고차원적인 정의죠. 일반 치안 유지를 하는 히어로보다는. 네. 네.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을 상정해 봤을 때 뭐 법이라는 게 뭐 현실에서는 보통 기득권이나 지배 권력을 지키는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근데 이런 틀거리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초월하는 한 개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 말하고 싶은 결말은 그거예요. 이 촛불 집회에서도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게 그런 사고가 한정돼 있는 거고. 벌써 결말을. 네. 뭐 다른 이야기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배트맨처럼 그런 생각해야 결말이죠.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법 외에 정의도 존재할 수 있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법 외에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법을 어겨야 돼가 아니라 네. 법은 꼭 지켜야만 돼라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아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예, 건가요? 뭔가 그러니까 법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악법도 법이다. 이거가 우리나라의 좀 강한 문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켜야 된다. 뭔가 근데 좀 네. 법 밖의 정의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이루어지기가. 그래 어떤 식으로 악용이 늘 악용이 되고 사실 테러리즘은 다른 말로 전 그 법 밖의 정의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말 테러라고도 전 보거든요. 그렇죠. 그걸 느낀 이유는 오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약간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영화에 지금 보면서 아 이 영화를 보고 오늘 이 얘기를 하면 되게 비관적이 될 것 같다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조금 법 밖의 정의가 있긴 한데 그거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현실에서는 법 아니냐 법 밖이냐는 한눈에 드러나는 데에 비해서 정의인가 아닌가는 이게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 밖에 정의면 상관이 없는데 법 밖에 있는데 정의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걸 판단을 정확히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정의라는 거는 약간 사후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항상 승자의 정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6월 뭐 민주항쟁 이런 것도 사실 민주주의가 정착됐으니까 우리한테 정의로운 걸로 교육되는 거지. 만약에 아직까지 한국이 권위주의 체제였다면 그런 소요가 있었다. 막 오히려 폭력 사태, 아니면은 안 다뤘을 수도 있어요. 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적인 정의가 존재할까라는 그러니까 네, 질문인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가? 근데 어렵다. 말하는 게 법이 우리가 무슨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각종 법이 네, 각종 법은- 법이라는 일반화된 법. 근데 사람들 법 많이 어기잖아요. 위장 전입 이런 거 많이 하고. 아, 그걸 그런 근데 소소한 정의롭다고는 아무도 그러니-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법은 좀 방금 사례선 집시법? 그걸 말하는 건가? 사람들 어. 그런 건 어기기 싫어하는데 다른 거는 어떻게든 어기려고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되게 재밌네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얘가 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뭔가 제대로 된 사과와 그런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한다. 정치적 요구를 한다. 이 행동 자체가 그거는 부정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절대다수가 정의라고 있긴 생각하는데 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 오 진짜요? 아 왜 뭐 그 새로운 오른쪽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오른쪽들. 뭐죠? 뉴라이트. 아, 새로운 오른쪽. 어. 자기들이 새롭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근데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교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을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래, 너가 말하는 건 정의가 맞아. 근데 법을 지키면서 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왜 기습 시위를 하지? 왜 꼭 그래야만 하지? 신고하고 하면 되잖아. 10시 되면 집에 가면 되잖아. 뭔가 긴박한 상황이더라도 이런 종류의 법을 뭐 특정한다면 포인트로 잡아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잡다한 뭔가 교통법 이런 거 말고. 네. 근데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를 안정적으로 하는 기능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정스럽게. 근데 집시라는 거 집회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안정된 사회에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악법을 위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집단 자체가 국회의원들이라던가 특히나 우리나라의 주류였던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그런 집회를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진짜 억압하는 구조로, 그러니까 원래는 법이 함부로 사람들 대하지 못하게 왜 하려고 만든 거였다면 그 기능을 악용해서
위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냥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너무 생활에서 적기 때문에 실제로 정권에 나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냐 했을 때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면 집회가 가장 사실은 최후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어떤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집회하러 나오는데 근데 그 집회를 너무 제한한다는 거죠. 10시까지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잉 제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내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는 뭐 없나요?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에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뭐 법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법인가? 네, 여기까지 흘러왔죠. 네, 이 법이라는 게 하나의 질서라고 생각을 하고 다크나이트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다크나이트의 전체 줄거리의 틀이 저는 이제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질서와 혼돈, 뭐 질서와 무질서의 대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틀거리에서 캐릭터들을 살펴보면은 브루스 웨인 배트맨은 아까 뭐 나항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질서 자체를 거부하진 않는데 이 질서를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질서 밖에서 자신이 초월적인 권력과 힘으로 이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캐릭터인 거고 하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기사라고 불리는 별칭에 맞게 합법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력의 행사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캐릭터였다가 이제 투페이스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자기가 믿어왔던 질서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죠. 네. 이거 자체에 대한 불신감과 네. 부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운, 동전에 맡겨서 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질서도 아니고 나 개인도 아니야. 네. 운에 맡겨서 운이 판단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캐릭터인 거고. 짐 고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네. 자세히 설명해야 될 것 같은 게 그 처음에 그 동전으로 상징되는 게 하비덴트 이제 검사가 믿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전이 양면이 같았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을 때 이게 맞아 오라는 항상 오라였는데 이제 하비덴트가 투페이스로 변하고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고 나서 얼굴에 이제 신체 반이 이제 날아가잖아요. 날아간다고 해야 되나? 뭐 화상을 입었어요. 네네네 화상을 입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동전도 한쪽이 까맣게 타버려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2분의 1 확률만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그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인지 잘 모르시면 헷갈릴 것 같아서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재밌어요. 진짜예요. 다른 주요한 캐릭터는 짐 고든 경찰이 있는데 짐 고든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실용주의적인 정의가 아닌가. 이제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조리한 이 경찰 세계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범법자인 배트맨과도 손을 잡고 공조를 하고 필요하다면 뭔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조커는 일종의 악이라기보다는 다크나이트는 조커라는 현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조리한 세상 질서 자체를 그냥 거부하고 무조건 파괴하려고 하고 무차별적으로 행동하는 통제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대다수 대중들은 끊임없이 배트맨을 배반하고 뭔가 실패하고 뭐 아까 박사원이 말한 배에서의 투표도 사실은 투표 결과는 폭발을 눌러야 된다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그쪽에서 네. 그 시민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죠. 네. 하지만 아무도 누를 수 있는 용기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누를 수 있는 용기가 없다. 그러니까 대중들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극복해낸 거는 그냥 이 판 자체를 거부하고 던져버린 그 범죄자 있잖아요. 그 스위치를.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를 거부해야 된다. 조커와 배트맨이라는 조커가 제시한 이런 수동적인 게 아니라 생각보다 자기들끼리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시민들이 수동적이었던 게 아닐까요? 누를 용기조차 없는 너무나도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재밌게 봤어요. 그 장면 보면서.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만 이야기해도 이제 대강 다크나이트가 이런 줄거리 틀거리 안에서 이제 논의할 수 있는 범주가 어떤 건지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1부는 여기서 잠깐 마치는 걸로 하고 2부에서 이런 다크나이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재미나게 영화 이야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